자, 오늘 볼 거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데 조건부 확률은요 표본 공간을 일부 사건으로 정의하는 확률이에요. 책에는 딱 이렇게 표현되어 있진 않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한테 이런 확률을 구하라고 문제가 나와요. A가 B. PA가 B를 구하라. 근데 얘는 무슨 뜻이냐면 얘를 표본 공간으로 정의할 때 확률을 구하라는 뜻이야. 원래 우리는 PA를 구하라면 어떻게? NS분의 NA.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사건 A의 원소의 개수. 표본 공간 이렇게 있으면 여기 A가 있으면 이것분의 이거를 구하는 거잖아. PA가 근데 PA가 B를 구하라 그러면 요 확률을 구할 때는 사건 A가 있고 사건 B가 있으면 얘를 표본 공간으로 보고 확률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기 바가 있고 뒤에 어떤 사건이 있으면 요 확률을 구할 때 얘가 전체야. 이게 표본 공간인 거야. 이게 표본 공간이고 그때 A가 나오는 거. 요게 나오는 확률을 구하라는 거니까 얘는 이것분의 이거가 조건부 확률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서 이게 A고 이게 B인데 이 확률을 구할 때 이게 전체야. 이게 전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NB분의 NS가 아니라 NB분의 요 부분만 NA로 이렇게 확률을 구해주면 되겠네요. 얘는 위아래를 NS로 나눠주면 각각 PB, PA가 되기도 하죠. 근데 책에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구하라고 안내를 안 하거든. 이게 조건부 확률의 원래 정의고요. 그래서 선생님은요 이거 구하라고 하면 이 방법을 쓸 때도 있고 이 방법을 쓸 때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 표본 공간을 일부 사건으로 이렇게 요 뒤에 있는 걸 표본 공간으로 볼 때 확률을 구하라는 뜻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도록 하세요. 알았지? 예. 자, 그리고 얘도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이거가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같이 이용되는 식이 PA 합비는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고 수식으로 얘를 다룰 때는요 얘를 이렇게 고쳐주는데 요거하고 결합돼서 거의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어. 예, 일단 수식으로 쟤를 다룬 거 같고요. 예, 기본적인 조건부 확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371번에 자, PA가 0.5고요. PB는 0.4다. P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0.2일 때 P, B바 A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걸로 얘를 구하는 거니까 이 표현을 써서 구하는 게 좋겠지. 그래서 얘는요, 전체를 얘로 보는 거니까 PA분의 P, 얘네들의 교집합. 차례 바꿔서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다. 이걸 구해주면 되겠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어디예요?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은요. 요 바깥 부분을 얘기하는 거라고 외워놓으라고 말씀드렸지. 이 바깥 부분을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이라고 부른다고. 여기가 0.2면은요. PA 합비가 얼마나 되는 거야? 0.8이 되겠지. 이 바깥 부분이 0.2니까. 그죠? 그리고 얘네 둘이 더하면 0.9잖아. 그럼 PA 곱B도 얘네 둘이 더하면 0.9니까 얘네 둘이도 더해서 0.9가 되고 A 곱B가 0.1이 되겠다. 그죠? 예,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PA는 0.5, PA 곱B는 0.2.
5분의 1.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소수 표현이 나왔으니까 우리도 답도 소수 표현으로 해주는 게 좋겠지. 0.1하고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쭉 문제들 나와 있는데 자, 어느 걸 볼까? 374번. 배반 사건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문제를 볼게요. A, B가 배반이래. A하고 B가 배반이라는 거 겹치는 부분이 없다라는 뜻이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PA 곱 B가 0이 나와요. 그죠?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교집합 부분이. 자, 그런데 PA는 4분의 1, B는 3분의 1인데 P A와 B의 여사건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지? 예. 그럼 얘를 전체로 보겠다는 뜻 아니라. 그래서 분모에는 얘가 들어가고요. 분자에는 얘네 둘의 교집합. 이걸 구해주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런데 PB의 여사건은 1-PB라면 되는 거지. B의 여사건이 나올 확률은. 근데 얘가 나올 확률은요. 이렇게 그림 그리고 보면은 보기가 안 좋다고. 그래서 여사건하고의 연관관계가 나오는 선생님 얘를요. 선형 벤 다이어그램을 썼었지. 그래서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하고 둘이 서로 속 거잖아. 배반 사건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요만큼이 A의 여사건, 요만큼이 B의 여사건이 되고요. A하고 B의 여사건의 교집합은 요 부분과 요 부분의 교집합은 그냥 PA가 되는 거지. 선형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서 얘가 된다는 걸 요 그림으로 구해주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나서 집어넣으면 1-PB 3분의 1, PA는 4분의 1. 이게 답이 되겠다. 그세요? 이렇게 풀어보시도록 합니다. 자, 376번 보겠습니다. 376번. 자, 376번은요.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대로 A, B라고 하자. 그래서 자, A하고 B 주사위를 던져왔고요. 차례로 나온 수를 A, B라고 하는데 얘가 짝수 나올 수도 있고 짝수 홀수 나올 수도 있고 홀수 짝수 나올 수도 있고 짝수 나올 수도 있잖아. 홀수 나올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면 둘의 합은 어떻게 돼? 둘이 더하면 곱부터 나왔구나. 둘의 곱은 짝수 홀수는 짝수 짝수는 짝수 홀수일 때만 둘의 곱이 홀수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런 다음에 A 더하기 B 짝수와 짝수의 합, 홀수와 홀수의 합이 짝수가 되고요. 짝수 홀수나 홀수 짝수를 더하면 홀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구하라는 게 뭐예요? A 곱하기 B가 짝수일 때 요 사건을 A라고 합니다. 사건 B를 A 더하기 B가 짝수 1 확률을 구하래요. 둘이 곱한 게 짝수일 때 더한 게 짝수일 확률을 구하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그거는요 B가 A를 구하라는 뜻이지. 그렇지? 그렇지. 그럼 얘는 PA 이게 전체가 되고요. PA 곱 B를 구해주면 되겠다. 자, 그런데 얘는요 짝수가 나올 확률이 각각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될 확률 4분의 1, 얘도 4분의 1, 얘도 4분의 1, 얘도 4분의 1이잖아. 그치? 그런데 자, PA는 뭐야? 곱이 짝수가 되는 거니까
요렇게 되는 사건이 PA가 되는 거지. 그리고 얘 A 플러스 B가 짝수가 되는 건 요거 두 개인데 여기 들어갈 거는 얘네들의 교집합 아니야. 자, 요러한 조건 안에서 합이 짝수가 될 확률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여러분은 요것보다 요걸 구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 얘는요. PA는 얼마야? 예, 곱이 짝수가 될 확률은 요거 4분의 3. 그때 얘도 짝수고 얘가 짝수도 될 확률은 요거니까요. 4분의 1이 돼서 요걸 연산하면 답이 3분의 1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겠어요. 예. 자, 그 다음은 상문제 379번을 보자. 379번. 좀 어렵다. 379번. 자, 379번을 보면요. 하얀 공이 2개, 검은 공이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지아가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내고 남아있는 3개의 공 중에서 진호가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다. 지아가 꺼낸 검은 공의 개수가 진호가 꺼낸 검은 공의 개수보다 많을 때 진호가 꺼낸 공이 모두 흰 공일 확률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주머니 안에 하얀 공이 2개가 있고요. 검은 공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아가 첫 번째 공을 뽑고 진호가 두 번째 공을 뽑는 거야.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 지아가 꺼낸 검은 공의 개수가 진호가 꺼낸 검은 공의 개수보다 많을 때라고 돼 있지. 얘가 지아가 진호보다 검은 공을 더 많이 뽑는 경우에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얘가 처음에 검은 공을 2개 뽑았어. 그지? 그리고 진호가 검은 공 하나, 흰 공 하나 뽑으면 얘가 더 많은 거 맞지? 검은 공이? 또는 얘가 검은 공을 2개를 뽑았어. 그럼 진호가 흰 공을 2개 뽑아도 조건에 맞는 거지, 그지? 이번에 지아가 검은 공 하나, 흰 공 하나 뽑았어. 그러면 검은 공 하나, 흰 공 하나가 없어졌으면 진호가 2개를 뽑으면은요, 검은 공이 2개 나오거나 검은 공, 흰 공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쪽이 검은 공이 더 많거나 똑같으니까요. 지아가 뽑은 검은 공이 더 많은 경우는 요거 2가지 경우밖에 없겠다. 그래서 조건이 요것만 조건으로 따지는 거야. 요것만. 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건 거야. 그치? 그때 얘네들이 겹치는 거. 뭐 어떻게 되는 확률을 구하래요? 진호가 꺼낸 공이 모두 흰 공이라는 거예요. 이것분에 진호가 꺼낸 공이 모두 흰 공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구하라는 거지. 그래서 요걸 사건 A라고 하고요. 요걸 A와 B에 요게 사건 A가 되는 거고 요게 A와 B에 교집합이 되는 거야. 여러분한테 구하라는 거는요. P, B바 A라 P, A분의 P A 곱비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PA는요. 요거랑 요걸 더한 게 PA잖아. 그치? 자, 이렇게 된 확률은 일단 5개 중에 2개를 꺼냈는데 5개 중에 2개를 꺼냈는데 지아가 5개 중에 2개를 꺼냈는데요. 검은 공만 2개를 일단 뽑아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검은 공만 2개를 뽑아요. 그래서 검은 공이 2개가 없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진호가 남은 3개 중에 2개를 꺼냈는데 검은 거 하나, 흰 공 하나 꺼낸다는 거 흰 공 2개 중에 하나를 꺼낸다는 소리가 되겠지? 자, 더하기 지아가 5개 중에 2개를 꺼냈는데 검은 공 2개를 꺼냈어. 그런 다음에 진호가 흰 공을 2개 뽑는다는 거지. 3개 중에 2개를 뽑았는데 흰 공 2개 중에 2개를 다 뽑는다는 소리가 되겠지? 이것분에 요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요거는 요거죠. 5C2분의 3C2 곱하기
3C2분의 2C.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또 분모는 그냥 다 날려도 되지. 똑같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얘는 얼마야? 3 곱하기 2는 6이고요. 얘는 3 곱하기 1은 3이고요. 얘도 3 곱하기 1이니까 3이 돼서 9분의 3. 3분의 1이 예, 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알았지? 예. 그래 일단 여기까지 10분만 시간을 드리도록 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서 배워야 될 게 이게 조건부 확률의 정의면요. 조건부 확률의 활용. 조건부 확률을 구하기 문제고요. 두 가지 스타일의 문제가 잘 나와요. 첫 번째는 시점 차이 없는 표 형태의 조건부 확률 문제. 얘는 그냥 여러분 모두가 그냥 껌 씹듯이 쉽게 풀죠. 근데 두 번째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시점 차이가 있는 역방향 조건부 확률 문제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이걸 풀려면 우리가 곱셈 정리를 배워야 돼. 곱셈 정리는 요거 다음에 배우는 거거든요. 요거 다음에 곱셈 정리가 나와요. 곱셈 정리에서 나중 사건이 일어날 확률. 나중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잘 구하게 연습을 해놓으면요. 요 두 번째 시점 차이가 있는 역방향 조건부 확률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다른 선생님들이 쓰지 않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다른 선생님들은 이런 표현 안 쓸 거예요. 다 조건부 확률인 거야. 네, 선생님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눠놨고요. 무슨 뜻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0번. 거기 있는 380번을 보면 자, 다음은 어느 고등학교 2학년 전체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제2외국어 선택 과목을 조사하여 만든 표입니다.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일본어를 선택한 학생일 때 그 학생이 여학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 보면 일본어 선택한 애가 표본 공간이 되는 거야. 그죠? 일본어 선택한 학생이 남학생하고 여학생이 있는데 남자는 60명, 여자는 75명. 전체는 135명인 거예요. 그죠? 얘는 지금 표본 공간을 일본어로 정의를 한 거야. 그때 여학생의 확률을 구하려니까 여러분이 구할 건 이거분의 이거를 구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조건부 확률의 정의대로 135분의 75가 답이 되는 이렇게 표 형태로 문제가 나오면 어렵지 않은 거 알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표 형태로 만들거나 표 형태로 주어지면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형태 중에 약간 어려운 문제가 뒤쪽에 나와 있거든요. 384번. 자, 384번 보면 여학생 200명, 남학생 300명으로 대상으로 두 영화 A, B 관람 여부를 조사했더니 모든 학생은 적어도 한 편의 영화를 관람했고 그 다음에 A 영화를 관람한 270명의 학생 중에서 여학생은 125명, B 영화를 관람한 290명의 학생 중에서 여학생은 110명이었다. 조사한 학생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이 A, B를 모두 관람한 학생이었을 때 이 학생이 남학생의 확률을 구하라고 돼 있어. 지금 얘는 교집합,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합이 A 더하기 B하고 같다라는 걸 요거하고 응용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여학생이 있고 남학생이 있고 자, 그런 다음에 A 영화 본애가 있고 B 영화 본애가 있고 둘 다 본애가 있고 A와 B가 있잖아. 그죠? 근데 여학생이 전부 몇 명이라고 그랬니? 200명이야. 학생들 모두 적어도 하나는 봤다니까 여학생이 200명이면 A를 받거나 B를 보내도 200명인 거다. 남학생은 전부 몇 명이에요?
300명이래요. 자, 역시 남학생도 A나 B 중에 적어도 하나는 봤대. 둘 다 안 보내놓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A 영화를 관람한 270명 중에서 A 본회가 270명 중인데 그 중에서 여학생이 125명이래요. 그럼 남학생은 얼마야? 145명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B 영화를 관람한 290명 중에서 자, 여학생은 110명이었다. 그럼 남학생은 180명이었겠지. 그치? 전체 인원은 500명인데 야, 그러면 여학생 중에서 A, B를 다 보내가 몇 명이야? 얘네들이 합한 거하고 얘네들이 합한 게 같다고요. 지금 얘네들이 합하면 얼마야? 235. 여기가 200명이니까 여기 35명이 되는 거야. 자, 얘도 마찬가지야. 얘네 둘이 더하면 325. 여기가 300명이니까 여기 25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남학생, 여학생 합쳐서 둘 다 보면은 60명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으면 뭘 물어봐도 대답할 수 있겠다. 지금 얘네들의 합과 얘네들의 합이 같다라는 걸 여기다 응용시키는 문제죠. 뭘 물어봤어요? 조사한 학생 중에서 이민혁 택한 한 명이 두 개를 모두 본 학생이었을 때 남학생의 확률을 구하라는 거. 둘 다 본 애들이 얘만큼이잖아. 그치? 그 중에서 남학생의 확률을 구하라는 거니까 60분의 25. 5를 약분하면 12분의 5가 답이 되겠어요? 이렇게 표를 잘 만들어서 풀어주면 되겠다. 예, 그래요. 자, 그리고 유형 6개만 보고 우리가 테스트를 볼 거니까 유형당 3문제 이상씩 나오니까 그리고 이쪽은 좀 어렵고도 중요해.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잘 봐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확률의 곱셈 정리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가 조건부 확률의 정의와 조건부 확률 구하기였으면 두 번째 확률의 곱셈 정리예요. 확률의 곱셈 정리는 뭐냐? 얘는요 곱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곱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걸 곱셈 정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PA 곱 B. 야, 얘를 A 교 B라고 안 읽고 선생님이 A 곱 B라고 계속 읽고 있잖아. 확률에서는 이걸 교집합이라고 안 하고요. 곱사건이라고 해요. 교사건이 아니라 곱사건이라고 부른다. 아무튼 A와 B의 곱사건이 일어날 확률은요. PA 곱하기 PB라고 하면 안 돼. 얘를요. PB가 A라고 표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표기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PB가 A하고 B가 A의 여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를 이미 배웠으니까 AB가 독립일 때는 그렇게 표현을 해도 돼. 그치? 근데 AB가 독립이 아닐 때 이렇게 꼭 표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 볼게요. 이게 무슨 뜻인지 보면 자, 주머니 안에 당첨제비 2개하고요. 꽝이 3개가 들었어요. 주머니 안에 손을 넣어서 당첨제비를 뽑으면 100만 원 줄게. 오, 대박. 괜찮지, 그지? 100만 원을 주는 거야, 당첨제비를 뽑으면. 단, 이 게임에 참여하려면 50만 원을 내야 돼. 니네 50만 원씩 다 내고 이 게임을 한번 해볼까? 어때? 할래 말래? 손해지. 그지? 야, 여기서 이거 넣어갖고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이 얼마야? 5분의 2잖아. 근데 50만 원을 내야 되잖아. 기대값이라는 개념으로 기대값을 아직 안 배웠지, 그세요? 예, 아무튼 얘는 손해예요. 아무튼 100만 원을 줄게. 그런데 자, A와 B가 각각 차례대로 이걸 뽑기로 했어요. 그랬을 때 A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은 얼마야? 5분의 2. 근데 B가 당첨제비를 뽑는데 A가 뽑았을 때 뽑을 확률하고요. A가 안 뽑았을 때 뽑았을 확률이 달라.
이게 A가 뽑았다면 그 상황에서 B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이야. 자, 지금 얘는요, A가 당첨제비를 뽑으면 이 아내가 이렇게 생기게 되고요. 꽝을 뽑으면 이 아내가 이렇게 생기게 돼. 그래서 요 상태에서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을요, B바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당첨제비 뽑을 확률 4분의 1이고 여기서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 4분의 2가 돼요. 완전히 다르잖아. 그래서 여러분한테 만약에 야, A도 당첨제비를 뽑고 B도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을 구하여라. 그러면 A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을 곱하기 P. 뭘 해야 돼? 이걸 해야 돼, 이걸 해야 돼. A가 뽑았대잖아. 그럼 이걸 곱해야 되는 거지. P. B가 A를 빼야 된다고. 야, A가 당첨제비를 뽑았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A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이 5분의 2였는데 그때 B도 당첨제비를 뽑으려면 여기서 뽑아야 되는 거지. 4분의 1에서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지. 얘네 둘이 다르잖아. 그래서 여기 그냥 P, B라고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A, B가 종속인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종속인 사건 A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뒤에 B 사건의 확률이 달라진 걸 종속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속 사건에서 얘네들이 다르니까 꼭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된다, 얘들아. 알았지? 예. 자, 그런데 얘는 종속 사건일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A와 B가 독립 사건이면 얘는 그냥 이렇게 곱하면 돼. A, B가 독립일 때. 뭔 소리냐? 얘를 이렇게 해도 되는 경우가 언제냐면 P, B가 A하고 P, B가 A의 요 사건이 같을 때가 있어. 예수아, 졸면 나빠? 졸았지 너. 예수미는 졸았다, 졸면 나쁘다, 예수미는 나쁘다. 맞지? 우리 이걸 3단 논법이라고 쓰래. 자, 들지 말고. 자, 그러면 이렇게 같아지는 경우가 언제냐면 공을 뽑아서 보고 도로 집어넣는 거야. 집에 안 갖고 가고. 야, 그러면 야, A가 뽑았던 말던 이 안에는 늘 일정하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두 번째 B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은 5분의 1은 맨날 똑같잖아. 5분의 1은 맨날 똑같을 거 아니야. 도로 집어넣으면 이게 독립사건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았지? 이렇게 도로 집어넣을 때는 이렇게 표기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이렇게 표기해서 풀면 돼. 근데 이거 오늘 안 돼요. 독립사건의 곱셈 정리는 오늘 안 돼요.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오늘 배울 거는요, 이것만 알면 돼요. 일단 얘네들이 다르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해줘야 된다. 예. 그러면 나중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나중 사건이 일어날 확률. 나중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요, 보통 우리가 사건 A가 일어나거나 사건 A의 여사건이 일어나.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나중 사건을 보통 2라고 표기를 하거든. 그래서 나중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요 부분 A하고 E가 겹치는 부분, 요 부분 A의 여사건과 E가 겹치는 부분을 둘이 더해야지 나중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곱사건의 확률은 PA 곱하기 P, E가 아니라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된다고. 그리고 얘도 PA의 여사건 곱하기 P, E라고 하면 안 되고 E가 이게 여사건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 보도록 할게. 자, 좀 전에 자, A가 뽑고 나중에 B가 뽑는다 그랬는데 나중 사건이 2라고 할게. 그러면 A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은 5분의 2였지. A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이 5분의 2였잖아. 예수아,
너 1번으로 뽑을래? 2번으로 뽑을래? 만약에 이거 동천대에 뽑으면 100만 원 줄게. 1번이 유리하겠어? 2번이 유리하겠어? 3번이 유리하겠어? 니네 5명한테 다 시키려고 가위바위보해서 순서대로 뽑는 거야. 그럼 몇 번이 제일 유리할 것 같아? 3번. 넌 3번? 너는? 뽑아서 집에 갖고 가는 거야. 상관없어. 상관없어. 똑같이 다 5분의 1 뭐냐면 나중에 뽑는 애는요, 얘가 이 상황에서 뽑을 수도 있고 이 상황에서 뽑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얘네들의 확률을 더해줘야 되는 거야 사실. 야, 나중에 뽑는 애가 당첨되기를 뽑는 경우는요, A가 뽑고 뽑는 경우하고 A가 안 뽑고 뽑는 경우를 더해줘야 된다고. A가 뽑았을지 안 뽑았을지 몰라. 그러니까 A가 하나 뽑아 그냥 집에 갔어. 뭘 뽑았는지 몰라. 그럼 두 번째 A가 당첨되기를 뽑을 확률은, 만약에 A가 뽑았어. 뽑을 확률 5분의 2잖아. 그치? 그럼 그때 당첨되기를 뽑을 확률은 4분의 1이니까 못 뽑을 확률은 5분의 3이잖아. 그때 당첨되기를 뽑을 확률은 4분의 2가 되는 거지. 그치?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거야. 애가 당첨되기를 뽑았는지 안 뽑았는지 모르잖아. 그러면 각각 20분의 2 더하기 20분의 6이네. 20분의 8이고요. 이걸 4로 약분하면 얘네 5분의 2가 돼. 두 번째 애가 당첨되기를 뽑을 확률도 5분의 1이니까 야, 요게 나중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한 거고요. 나중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얘네 둘을 더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네 퀴즈 프로그램에 선택을 바꾸시겠어요? 안 바꾸시겠어요? 이런 문제가 나와. 네 교과서에 적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뭐냐면 선생님 잠깐 그 퀴즈 얘기를 해보면 이해하기 힘들어. 나중에 처음 듣고 뭔 소리인지 이해를 못했어. 자, 여기 1번 박스, 2번 박스, 3번 박스가 있는데 여기에는 벤틀리 차가 들어있어요. 벤틀리는 참고적으로 가장 싼 차가 3억 정도 하고요. 좋은 차는 한 10억 정도 해요. 근데 벤틀리가 있고 여기에는 경차 2대, 모닝 벤틀리 한 대가 있어요. 그래서 딱 하나 찍어갖고 벤틀리를 뽑아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참가자가 1번을 딱 선택했어. 1번을 선택했어. 그런데 이게 꽝이든 아니든 퀴즈에서 이런 기회를 줘. 어떤 기회를 주냐면, 자, 2, 3번 중에 꽝을 하나 가르쳐 주는 거야. 야, 이게 꽝이었습니다. 1번을 찍었어. 그럼 이 퀴즈에서는 2번, 3번 중에 꽝을 하나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런 다음에, 자, 다시 한번 선택. 얘네 둘 중에 난 벤틀리를 골라야 되잖아. 그래서요. 그럼 선택을 그대로 유지하시겠습니까? 바꾸겠습니까? 라고 물어봐. 그럼 유지하는 게 유리할까? 바꾸는 게 유리할까? 네, 유지하는 게 더 유리해요. 그게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거하고 같은 내용인데, 문제 상황 이해하지? 야, 꽝이 2개고 당첨이 하나인데, 하나를 찍고 나서 사회자가 2개 중에 꽝을 하나 오픈을 해준다고. 그럼 유지하는 게 유리할지 바꾸는 게 유리할지. 예. 기회를 줘. 바꿔도 되고 유지해도 돼. 그럼 유지하는 게 더 유리할까? 바꾸는 게 더 유리할까? 유지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게 여기에 숨겨진 비밀이거든. 한번 이해하려고 노력해봐요. 이건 퀴즈니까. 근데 학교 선생님 혹시 이 얘기하면 정확하게 이해를 해놔야 돼. 이 얘기를 하시면. 아무튼 조건부 확률에 관계된 좀 난해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걸 잘하는 게 중요한데 그냥 훈련만 하면 돼요. 일단 선생님이 한 유형 더 보도록 할게요. 그 곱셈 정리 문제 385번. 자, 385번 보면요. 2개의 불량품을 포함하여 12개의 제품이 들어가요. 불량품이 2개, 정상품이 10개야. 자, 그런데 제품을 임의로 1개씩 2번 꺼낼 때 2번 모두 정상품을 뽑을 확률을 구하래요. 야, 사건 A. 첫 번째 정상품 뽑기. 사건 B. 두 번째도 정상품 뽑기야. 근데 뭘 구하라고 그랬어? 은영님 나빠. 왜? 조는 학생이 나쁘니까. 그지? 자. 두 번 다 정상품을 뽑을 확률을 구하라면 첫 번째 정상품을 뽑을 확률 곱하기 뭘 곱해야 되냐, 은영아? P? 아니지. A가 일어나고 B가 일단 일어나야 돼. P? B가 A를 구해야 돼. PA는 뭐야? 첫 번째 정상품을 뽑으라는 거야. 그지요? 그런데 이제 정상품을 뽑았다면 주머니 안이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이 확률은요. 첫 번째 정상품을 뽑은 상황이 되는 거야. 여기서 정상품을 뽑으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얘는 11분의 9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약분해서 구하면 첫 번째도 정상품, 두 번째도 정상품 뽑을 확률이 야, 니네 당연히 이렇게 구할 거야. 첫 번째 정상품 뽑을 확률이 12분의 10이잖아. 그죠? 정상품이 하나 없어졌어. 그럼 두 번째도 정상품을 뽑을 확률은 11분의 9가 되겠지. 그지? 당연히 이렇게 구할 텐데 이거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이 상황을 이렇게 표기하기도 연습을 해주세요. 자, 마지막 문제 388번. 자, 마지막 문제 388번 보니까 흰 공이 N개, 파란 공이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흰 공이 N개이고요. 파란 공이 3개가 들어있습니다. 자, 가불이 차례대로 공을 임의로 1개씩 꺼낼 때 갑이 흰 공을 뽑는다. 사건. 갑이 흰 공을 뽑는 거야. 사건. 을이 파란 공을 뽑는 사건이야. 그렇게 될 확률이 4분의 1이래. 자, P, A, 곱, B가 이게 4분의 1일 때 흰 공이 몇 개인지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P, A, P, B라고 표기하면 안 되고 B, A라고 표기를 해야 된다고. P, A는 이 안에 몇 개 있어? N 플러스 3개가 있잖아. 그치요? 그 중에서 흰 공은 N개가 있으니까 첫 번째 시도에서 흰 공을 뽑을 확률은 얘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흰 공을 뽑았잖아. 그치? 여기 상황이 어떻게 돼? 흰 공은 N-1개가 있고요. 파란 공은 여전히 3개가 있는 거지. 그치요? 그럼 두 번째는 전체가 몇 개 남았어? N 플러스 2개가 남았지. 그치요? 근데 두 번째는 파란 공을 뽑는데 이게 3이 되겠다. 야, 요게 얼마가 될 확률을 구하란다고? 4분의 1이다. N 값을 구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랑 요거를 곱하면 N제곱 플러스 5N 플러스 6이 되겠지. 야, 이거 둘이 곱하면 N제곱 플러스 5N 플러스 6이잖아. 걔랑 얘를 곱하고 얘랑 얘를 곱하면 12N이 되겠어. 넘어가면 N제곱 마이너스 7N 플러스 6은 0이니까 N-1 곱하기 N-6은 0이니까 N은 1이거나 6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 조건이 어때? N은 1이 안 되나? N은 1도 답이야. 그래서 둘 다 답이어서 N의 값이 하면 7이 되겠네요. 예, 요게
곱셈 정리를 푸는 거예요. 요 문제 곱셈 정리를 푸는 거고요. 얘를 선생님처럼 이렇게 기호로 표기하려고 노력을 해주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표기하려고 노력을 해주세요. 예, 역시 10분 정도 드리고 마지막 그냥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나중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는 거야. 얘는 A라는 시행을 먼저 하는 거예요. A라는 사건이 나올 시행을 먼저 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시행에서 사건 2가 나올 확률을 구하라는 거지. 자, 아까 예를 들었을 때 주머니 안에 당첨제도가 2개 있고 꽝이 3개가 있단 말이야. 근데 예솜이가 하나를 뽑아갖고 엄마 알았어 갈게. 그럼 집에 갔어. 뭘 뽑았는지 모르는 거 아니야. 당첨제비를 뽑았는지 꽝을 뽑았는지. 근데 두 번째 채원이가 뽑았단 말이야. 근데 뽑으려고 그래. 채원이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이 얼마일까? 이게 나중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에요. 근데 예솜이가 보고 돈을 집어넣었어. 그럼 두 번째 채원이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은 아주 간단하게 5분의 2지. 그잖아. 그러는데 예솜이가 갖고 갔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당첨 대비를 갖고 갔을 확률은 얼마? 5분의 2잖아. 그지? 꽝을 갖고 갔을 확률은 5분의 3이지. 그러면 당첨 대비를 갖고 갔으면 굉장히 채원이한테 불리한 상황인 거지. 근데 꽝을 갖고 갔으면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이때 당첨 대비를 뽑을 확률은 4분의 1이고 이때 뽑을 확률은 4분의 2잖아. 자, 그러면 채원이가 당첨 대비를 뽑을 확률은 어떻게 될까? 4분의 1이야? 4분의 2야? 이렇게 되고 뽑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고 뽑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얘네 둘이 곱한 거하고 얘네 둘이 곱한 거 더해줘야 채원이가 당첨 대비를 뽑을 확률이 된다고. 자, 올 겨울에 선생님하고 뿌리아셈에서 공부할 수 있을 확률이 5분의 3이야. 나가서 혼자 할 확률이 5분의 2야. 여러분이 목표한 대학을 나랑 같이 공부했을 때 갔을 확률은 4분의 1이고요. 니네 혼자 공부해서 갈 확률은 4분의 1이야. 자, 그럼 지금 이 시점에 니네가 올겨울에 어디를 칠지 어떻게 알아? 니네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거야. 그잖아. 그럼 내가 목표한 대학에 가라는 거면요. 이거 두 개를 더해야 되는 거야. 이거 두 개를 더해야지. 내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모르는 거야. 야, 내일 비가 올 확률이 20%에. 그럼 비가 안 올 확률은 5분의 4잖아. 그죠? 근데 나는 우리 팀은 비가 오면 무적이야. 비가 오면 축구팀이거든? 이길 확률이 90%야. 근데 비가 안 오면 이길 확률이요 30%밖에 안 돼. 그럼 내일 우리가 이길 확률은 어떻게 돼? 더해야지.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현재 입장에서 야, 저 팀이 이긴다에 돈을 걸어 진다에 돈을 걸어. 그럼 이길 확률이 얼마가 될까를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고. 비 올 확률, 이길 확률. 비 안 올 확률, 이길 확률.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잖아. 확률의 문제는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게 나중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A가 일어나고 일어날 확률과 A가 안 일어나고 일어날 확률을 더해줘야지 나중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된다고요. 그래서 나중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사건 A가 일어나고 일어나는 확률과 사건 A가 일어나지 않고 일어나는 확률을 더해야 된다고. 근데 얘는 사건 A가 일어나는 확률 그리고 그때 사건 2가 일어나는 야, 승률이 다르다고. 지금 얘는 뭐야? 목표 대학 갈 확률이 달라진다고.
이길 확률이 다르다고요. B가 왔을 때하고 안 왔을 때하고. 그래서 여기 P2를 그냥 P2라고 표기하면 안 된다고. A가 일어났을 때 일어나. 이것도 A의 여사건이 일어났어. 그리고 그때 A의 여사건이 일어났을 때 E가 일어나는 거. 이거 두 개를 더해야 된다고요. 알았지? 그래서 나중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은요. 앞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나중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이 달라지고요. 현재 이 사건인지 이 사건인지 모르는 거야. 확률의 문제가 되니까 둘이 곱해서 더해야 되는 거다. 예.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자, 문제를 보면은요. 유형 5번, 389번. 어떤 축구팀은 비가 내릴 때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10분의 7. 비가 안 오면 10분의 5래. 근데 내일 비가 올 확률이 얼마? 20%. 0.1래. 그럼 비가 안 올 확률은 80%지. 그럼 내일 이 팀이 이길 확률은요. 비가 오고 이길 수도 있고 비가 안 오고 이길 수도 있고 얘네들을 더해야 된다고. 표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지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다니까. 그래서 이 팀이 내일 이길 확률은 비가 오고도 이긴다. 비가 안 오고도 이긴다. 현재 비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니까. 그치? 비가 올 확률이 얼마나 그랬어? 20%. 10분의 1. 비가 안 올 확률은 10. 얘를요. PA 곱하기 P. 2바 A. 비 올 때 승률. 비가 안 온다. 그럼 비가 안 올 때의 승률을 곱해야지. 그래서요. 비가 올 확률은 10분의 2고 비가 안 올 확률은 10분의 8인데 비가 올 때의 승률은 얼마였어 보니까? 10분의 7이야. 근데 비가 안 올 때의 승률은 10분의 5라고 했잖아. 이거 두 개를 더해야 된다.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하면 100분의 14 더하기 100분의 40 해서 100분의 56이 내일 게임에서 승리할 확률이 되는 거야. 그런데 요 다음 유형이 뭐냐면 만약에 내일 이 팀이 이겼다면 비가 왔을 확률이 얼마입니까? 이걸 역방향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거야. 야, 내일 비가 오거나 안 오거나 한 다음에 이기고 지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내일 이겼다면 비가 왔을 확률이 얼마인지 구하라는 거지. 그걸 구하려면 이걸 표기를 할 수 있어야 돼. 뭐라고? 야,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이겼다면 비 왔을 확률을 물어본다고. 이긴 게 2잖아. 그치? 그럼 얘는 P2분의 PA 곱 2를 구하면 되는 거야. 이게 여기 들어있어. 지금 얘네 둘이 더한 게 이게 P2라고. A 곱 2는 얘라고. 그래서 이것분에 이걸 대답하면 되는 거야. 이게 역방향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다. 얘는요, 나중 사건 구할 확률만 정확하게 풀면 구할 수 있겠지? 나중 사건이 일어날 확률만. 예. 자, 나중 사건이 일어날 확률. 예, 상문제는 없으니까요. 그래, 390번을 볼게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선생님이 보통 두 문제를 연속으로 이렇게 풀었어요. 쉬운 문제를. 자, 어느 날 어느 학교 전체 학생의 60%는 버스로 등교를 했어. 근데 버스로 등교하고 지각하는 애가 있다고. 그리고 나머지 40%는 걸어서 등교했는데 얘도 또 지각하는 애가 있다고. 뭘 구하래? 지각할 확률을 구하래잖아. 예성이는 나갔다. 졸려서 어떡하냐. 근데 솔직히 여러분이 특별히 잠을 안 잤는데 졸린 이유는요, 관심이 적어서. 관심이 적은 경우 두 가지입니다. 내가 다 알고 있거나 하나도 모를 때. 그래서 선생님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공부를 하면서 내가 정말 약했던 과목들이 있어. 사회 과목들은 엄청 약했어. 세계사, 국사, 지리,
우리 이걸 다 배웠어. 문이과가 다. 선생님들. 근데 고2 때 이걸 재밌게 공부하는 방법을 찾아냈잖아. 뭘까? 어? 뭐라고? ESV야. 왜 내가 얘가 어렵고 재미가 없냐면 하나도 모르거든. 원래 앞에는 하나도 모르는 거 아니야. 그지? 예습이라는 걸 했어. 그런데 예습을 해갔더니 또 졸려. 왜? 완전 학습을 해갔어. 교과서를 읽어보고 자습서 찾아보고 문제 풀어보고 갔더니 다 아는 것만 설명을 하시는 거야. 근데 수업이 재미없지. 그래서 딱 10분 정도만 책을 교과서를 쫙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걸 배우는구나. 이번 시간은 몽골 거기에 관해서 배우는구나. 몽골 민족의 역사에 관해서 배우는데 몽골이 여기 붙어 있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이거 무슨 소리지? 이거 잘 모르겠네. 요 정도로 딱 예습을 해가니까 수업이 쏙쏙 이해가 되고요. 수업에 흥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약한 과목이 있으면요, 조금만 공부를 해가는 게 정말 좋아요. 그럼 수업에 흥미가 생겨요. 내가 아는 것, 모르는 것. 선생님 모르는 얘기 하시는 거야. 근데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듣는 거지. 하나도 모르면 졸려요. 다 알아도 졸려요. 물론 다 알고 졸리는 건 별 문제가 없지, 그지? 근데 그 시간 문제잖아. 그걸 다 완전 학습을 해가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지? 그래서 적절히 예습을 해가는 게 여러분 수업의 흥미도를 이끌어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갖고 공부하는 게 재밌어졌어. 세계사, 지리 이런 게. 내가 억수로 싫어했던 과목이야.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뭐 이런 막 나오면 머리 아파 봐. 이게 근데 예습하면서 이거 메소포타미아가 이 지역이었구나. 이거 세계 지도 보면서 한번 보고 여기에 이런 나라가 현재 있구나. 요 정도로 알고 가니까 재밌는 거야 수업이. 자기가 약한 거 보고 조금의 예습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처음 수업하는 애한테 꼭 내가 안내를 하잖아. 너 저기 그 유튜브 보고 선생님 수업한 거 한 번만 듣고 와. 풀면 안 돼. 다음 시간 수업 나갈 거 좀 한 번 읽고 와.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죠. 수업 중간에 들어오면. 자, 390번 갈게요. 예수미가 졸아서 내가 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예수미 마찬가지야. 조금 다음 시간 걸 조금 한번 듣고 오면 10분 정도. 그러면 수업의 흥미도를 좀 끌어내줍니다. 자, 390번 보니까 이거잖아. 버스 탄에도 지각하고 걸어오네. 버스 탄에 걸어오네 다 지각을 한다고. 약자인 거 알지? 버스, 워킹, 그리고 레이트. 레이트 인 더 스쿨이 지각이지. 맞니? 늦다가 레이트 맞니? 지각하다가 레이트 인 더 스쿨 맞아? 옛날에 외웠던 것 같은데 수거 지각하다. 아무튼 그래서 지각할 확률은요, 버스 타고 지각할 확률, 걸어가서 지각할 확률.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게 용어가 헷갈리니까 그냥 A의 사건, 이 사건 늘 이걸 표기하는 게 편해. 문제마다. 그래서 지각할 확률은 버스 타고 지각할 확률을 더하고 걸어가서 지각할 확률을 더해야 되는 거야. 버스 탈 확률 곱하기 그때 지각할 확률 더하고 걸어갈 확률 곱하기 그때 지각할 확률을 곱해줘야지 지각할 확률이 나오는 거지. 버스 탄 애가 몇 프로라고 그랬어? 60%. 10분의 1. 그럼 걸어가는 10분의 4네. 그지? 버스 탄 애가 지각할 확률이 얼마였어요? 20분의 1. 걸어간 애가 지각할 확률은 15분의 1. 이거 둘이 더하면
지각할 확률이 되는 거다. 근데 얘 역시 얘가 지각했다면 버스 탔을 확률 얼마냐? 이것분의 이거 구하면 되는 거야. 지각했는데 버스 탔을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풀 줄 알면 이 다음 문제 되게 쉬운 거지. 이거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 문제로 갑니다. 393번. 자, 393번. 여기 있는 유형 6번이요. 역방향 조건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야. 예, 보면 어느 학급은 전체 학생의 60%가 안경을 쓴다. 시력 검사 결과 안경 쓴 학생의 24분의 1이 안경을 쓰지 않은 학생의 10분의 1이 재검사 요청을 받았대. 그럼 재검사 요청 받은 애 중에 안경을 쓴 애가 몇 프로냐? 뭐 이런 뜻이잖아. 그지? 이게 역방향 조건 확률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그럼 얘는 나중 사건만 잘 구하면 돼. 야, 안경 썼어, 안경 안 썼어, 재검사 요청 받았어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재검사 요청을 받을 확률은 안경 쓰고도 받을 수 있고 안경을 안 쓰고도 받을 수 있어. 그럼 안경 쓴 확률 곱하기 그때 재검사 요청받을 확률. 안경을 안 쓸 확률 곱하기 그때 재검사 요청을 받을 확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안경 쓴 애가 몇 프로라고 되니? 60%. 10분의 4. 얘는 10분의 1. 60%가 10분의 6이지. 바보 아니야? 10분의 1. 안 쓴 애가 10분의 4 한 거지. 그지? 근데 안경 쓴 애 몇 프로가 재검사 요청을 받았대? 24분의 1. 안경 안 쓴 애는 10분의 1. 그지? 그럼 이걸 계산하면 이거 약분하면 4가 되니까 40분의 더한 얘는 100분의 4. 통분해야지 계산하기 편하지. 200분의 5. 200분의 8. 그치? 그래서 합치면 200분의 13이야. 근데 구하라는 게 뭐야? 재검사 요청 받은 애가 안경을 썼을 확률을 구하라잖아. 그치? 그럼 얘는 재검사 요청을 받았다면 안경을 썼을 확률. 얘가 분모를 내려가서 P2분의 PA고 2를 구하면 되니까 여러분이 구할 건 이것분의 이건 거야. 그지? 야, 지금 이게 P2잖아. 요쪽 게 PA고 지금 이게 P2라고 이거 둘이 더한 게 PA고 B는 이걸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얘는요 답이 이거 둘이 더한 것분의 이건 13분의 5지 뭐 분모 다 제끼고 이것분의 이거 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은요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없는데 뒤에 두 개, C가 두 개나 어려운 게 있는데 근데 분모가 전체가 아니에요. 네? 전체분의 이건 아니에요. 이것분의 이거 앞에 건 아니에요. 앞에 거 이거? 이게 이거잖아. 이게 이거. 계산하기 좋게 통분해 놓은 거야. 통분한 데서 이것분의 이걸 계산하는 게 편하지. 야, 이거는 사실 원래 200분의 13이잖아. 둘이 더하면 얘는 200분의 5인데 어차피 이거 약분돼서 13분의 5가 된다고. 요거 둘이 더한 것분의 이거 P2가 얘네들이 더한 거잖아. 이것분의 요거를 구해주는 얘기잖아. 자, 쉬운 거 하나만 더 풀고요. 어려운 거 하나 풀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395번. 어느 회사에서 같은 제품을 두 공장 A, B에서 생산한다. A 공장과 B 공장의 생산량은 20%, 80%고 불량률이 4%, 5%로 달라. 불량품이 나왔는데 A 공장에서 나왔을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그럼 얘는 A 공장, B 공장 불량품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럼 불량품이 나올 확률은 A 공장에서 생산된다 불량이다. B 공장에서 생산된다 불량이다.
A 공장에서 생산될 확률 그때 분량률. A 공장의 분량률. B 공장에서 생산된다 그때 분량률. 얘는 B 공장의 분량률이 되겠죠. 그래서 A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몇 프로야? 20%. B 공장은 80%. A 공장의 분량률은 4%. 100분의 4. B 공장의 분량률은 5%. 둘이 더하면 1000분의 8 더하기 1000분의 40이라고. 그죠? 그래서 1000분의 48이 전체 분량률이 되는 거잖아. 근데 구하라는 게 불량품이었다면 A 공장에서 생산됐을 확률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얘는 P2분의 P-A고 B를 구하라는 거니까. P2가 뭐야? 이거 둘이 더한 거. 이거 둘이 더한 거라고. 그래서 P2는 이거 1000분의 48. A고 B는 이거잖아. 1000분의 8. 약분해서 48분의 8, 6분의 1이 답이 된다고요. 불량품이 나왔다면 A 공장에서 나왔으라는 거예요. 역방향 조건 확률이라고 하는 거. 보통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면 이걸 어려워하는 애는 없더라고. 선생님하고 공부했더래 오히려. 그냥 공식처럼 이렇게 구하게 되는 거야. 낮은 사건이 일어나는 거라고 얘는 묶어서.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쉬워. 아무튼 뒤에 센 상이 좀 어렵겠지만요. 여기 틀이 중요합니다. 틀을 잘 풀 줄 알면 상도 해설보고 충분히 가능할 거라 보고요. 여기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무리하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